왜 여자들은 자신을 놓아주는 남자에게 더 깊이 사랑에 빠지는 걸까요? 이것은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너무 늦을 때까지 많은 남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심리적 패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흥미를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녀가 멀어졌을 때 당신은 매달리는 대신 가장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을 존중하고 당신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당신을 찾고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며 대놓고 말하지는 않더라도 다시 돌아올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지혜롭고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우리를 얽매고 우리가 놓아주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자들은 구걸하며 곁에 남으려는 남자가 아니라 마음이 어긋났을 때 용기 있게 그녀를 놓아준 남자에게 사랑을 느낍니다. 이 영상에서는 남자의 초연함이 가지는 가장 깊은 심리적, 철학적 차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바로 그 초연함이 그녀조차 몰랐던 사랑의 감정을 일깨우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지금 구독해 주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조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제가 드릴 모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셨다면 나는 준비되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모든 부재가 차가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재는 뜨겁게 타오릅니다. 사랑의 모든 역설 중에서 이것은 가장 당혹스러운 것 중 하나입니다. 많은 여자들은 자신을 놓아준 남자에게 더 깊이 빠져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영혼이 외부의 논리가 아니라 사물이 우리 내면에 남기는 인상에 의해 움직인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남자가 존엄성을 지키며 물러날 때, 더 이상 매달리거나 강요하거나 쫓아다니지 않을 때 그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나는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 머물 필요가 없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이야기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게 만듭니다. 언제나 곁에 있던 남자가 갑자기 미스터리한 존재가 됩니다. 침묵은 거울이 되고 그녀가 느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의식적인 초연함은 차가움이 아니라 자기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여자들은 겉으로 고백하지는 않더라도 자신이 선택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스스로 물러설 줄 아는 남자에게 깊은 끌림을 느낍니다. 이것은 상대를 조종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재 속에서 가치가 더 커진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쉬운 것은 좀처럼 존중받지 못합니다. 우아하게 떠나간 것은 대개 짙은 향수와 함께 기억됩니다. 오늘 우리는 심리학과 스토아 철학의 관점에서 이 현상을 탐구할 것입니다. 초연함이 끝이 아니라 관계의 역학이 바뀌는 전환점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고 당신은 당신의 중심을 되찾습니다. 남자의 진정한 힘은 붙잡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놓아주어야 할지 아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주었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도 고개를 숙이지 않은 채 돌아서 본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 이제 여자들이 왜 용기 있게 자신을 놓아주는 남자에게 더 강하게 사랑에 빠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떠나가는 남자는 그녀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무언가를 일깨웁니다. 그녀의 무의식 가장 깊은 곳에서 미묘한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남자가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구걸하지 않으며 억지로 인연을 이어가려 하지 않고 그저 떠날 때 그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에너지이며 하나의 상징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특유의 명쾌한 스토아 철학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것은 일어난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따라서 그 남자의 물러남 앞에서 그녀에게 활성화되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내면의 갈등입니다. 그녀의 이성은 그는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아 라고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감정은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애원하지 않고 끝없는 변명에 얽매이지 않고 떠나는 남자는 기존의 패턴을 깨버립니다. 그녀는 집착과 드라마 그리고 질척거림을 예상했지만 돌아온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묵에는 반박할 수 없습니다. 남자는 의도치 않게 원초적인 메커니즘을 일깨웁니다. 바로
무의식이 가치로 번역하는 감정적 희소성입니다. 이것은 게임이 아니라 암묵적인 선언입니다. 당신은 내 존재의 중심이 아니다. 아프더라도 나는 나 자신을 선택한다. 라는 선언입니다. 남자가 가슴이 찢어지더라도 스스로를 선택할 때 그의 부재는 무게를 갖게 됩니다. 애착은 언제나 가질 수 있는 것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잃었을 때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욕망을 낳습니다. 단순한 육체적이나 낭만적인 욕망이 아니라 빠져나가는 감정적 통제력을 되찾으려는 더 원초적인 갈망입니다. 부재 속에서 남자는 미스터리가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마음이 끊임없이 인상을 투영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의미 있는 인물이 사라지면 그 투영은 더욱 강해집니다. 기억은 장면들을 다시 쓰고 순간들을 이상화하며 어쩌면 한 번도 완벽했던 적 없던 것들을 부풀립니다. 그렇게 그 남자는 의도치 않게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일까요? 매달리지 않았고 돌아오지 않았으며 대답 없는 질문들을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층 심리학과 스토아 철학에서 이 빈자리는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그녀가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아무런 대답을 받지 못하면 그녀의 마음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얽히게 됩니다. 가설을 세우고 의미를 찾기 시작하며 그 탐색의 과정이 당신이 할 수 있었던 그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하게 그녀를 당신에게 결속시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곁에 없지만 그녀의 해석 속에서 살아 숨쉽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의문은 커집니다. 의문이 커질수록 감정적인 유대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에서 우러나온 초연함은 깊은 매력을 발산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남들보다 우월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인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세상에서 감정적 자유는 엄청난 끌림을 갖습니다.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물러설 줄 아는 남자는 약한 것이 아니라 굳건히 자신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지라도 결국 존경심을 자아냅니다. 그녀는 부정하거나 무관심한 척할 수 있지만 그녀의 몸은 그것을 감지하고 그녀의 에너지는 그것을 기억하며 무의식은 당신을 붙잡아 둡니다.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남자가 성숙할수록 놓아주는 것을 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떠날 수 있는 그 능력은 성숙함, 용기, 그리고 자제력의 신호로 인식됩니다. 여자가 나쁜 대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무의식이 언제나 곁에 있는 것보다 단호한 초연함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것일 뿐입니다. 부재 속에서 결핍이 활성화되고 그 결핍 속에서 성찰이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질문들이 시작됩니다. 정말 이제 아무 감정도 없는 걸까? 다른 사람이 생긴 걸까? 예전에는 다시 돌아왔는데 왜 이번에는 안 올까? 내가 그를 영영 잃어버린 걸까? 그리고 이 질문들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답을 찾게 됩니다. 감정적 충격이 클수록 흔적도 더 깊게 남습니다. 그 흔적은 당신이 곁에 있을 때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떠났는지에서 비롯됩니다. 원망도 소란도 없이 구걸하지 않고 떠난 그 모습 말입니다. 당신은 조용히 문을 닫고 위험 있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이미지는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보여준 일관성 때문에 그녀의 마음에 문신처럼 새겨집니다. 그녀가 통제력을 찾으려 할 때 당신은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평화는 언제나 존경받기 마련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부재를 인지할 때 그녀의 내면 세계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영혼은 생각의 색으로 물든다고 경고했습니다. 들여다보지 않은 것들은 결국 운명을 형성합니다. 그 운명은 끊어진 관계, 이해할 수 없는 침묵, 억지로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이별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예측 가능해 보였던 남자가 오만함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멀어질 때 그 과정은 분명해집니다. 놀람, 불편함, 그리고 일말의 억울함입니다. 그녀는 관계의 속도를 조절하고 마지막 말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마주한 유일한 대답은 당신의 침묵뿐입니다. 그것도 그저 평범한 침묵이 아닙니다. 그녀를 불안하게 하고 무의식을 뒤흔드는 침묵입니다. 철학자 황제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사람의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던 사람이 사라지면 그 의견이 부서집니다. 무엇이 깨졌는지는 모르지만 무의식은
무언가가 부서졌음을 감지합니다. 그녀는 무엇이 그리운지도 모른 채 그리워합니다.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른 채 화를 냅니다. 공허함을 느끼지만 그것이 당신 때문인지 아니면 당신이 상징했던 어떤 존재감 때문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혼란이 시작됩니다. 언제나 곁에 있던 남자는 더 이상 없고 그 부재는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그녀는 모든 순간과 모든 대화를 되짚어보며 당신이 변한 그 순간을 찾아내려 애씁니다. 하지만 변한 것은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통제력을 투영했던 것은 그녀였고 이제 그녀는 자신에게 단 한 번도 그런 통제력이 없었음을 깨닫습니다. 바로 여기에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개념인 자기 자신으로의 회귀가 등장합니다. 당신은 물러남으로써 당신 자신을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 내면의 자기 성찰을 촉발시켰습니다. 진실한 존재감에서 비롯된 부재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인정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공백 속에서 왜 나를 부르지 않고 떠났을까? 예전부터 지쳐 있었던 걸까? 정말 나를 사랑하긴 했을까? 라는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이 질문들은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녀 스스로와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인식과 깨달음의 고통이 태어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고통을 이성을 일깨우는 가시로 보았습니다. 당신은 떠남으로써 그 가시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소리치지도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비록 침묵 속에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에 메아리를 만듭니다. 그는 떠났지만 내 안에는 무언가가 남았다. 그러자 그녀가 외면했던 것들이 되돌아옵니다. 당신의 인내심, 당신이 양보했던 순간들, 당신의 평온한 작별 인사 같은 것들입니다. 예전에는 중요하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무겁게 다가옵니다. 어느새 당신의 부재는 당신의 존재와 같아집니다. 무관심은 후회로 변하고 확신은 의심으로, 통제력은 그리움으로 변합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빛났던 그녀, 자신의 모습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거울 앞을 서도 그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 빈자리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가치를 아는 남자의 힘입니다. 떠나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임을 그는 이해합니다. 때로는 사랑을 안고 떠나는 사람이 자존심 때문에 머무는 사람보다 더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물러나는 남자의 침묵은 그녀가 부정할지라도 결국 그녀를 변화시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가 회피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지배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수용은 대개 상실 이후에 찾아옵니다. 며칠, 몇 주 또는 몇 달 후 내면의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당신이 떠난 직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했다는 것을 그녀가 완전히 받아들일 때 일어납니다. 당신은 소리치지 않았고 매달리지 않았으며 치사하게 굴지 않고 그저 떠났습니다. 드라마도 협박도 없는 그 깨끗한 부재는 천마디 말보다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여자의 마음은 남자가 싸워주기를 기대하지만 때로는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위대한 행동은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게임이 중독이 되기 전에 전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떠남은 그녀가 과거의 이야기를 다시 읽게 하고 예전에 무시했던 디테일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귀 기울여 주었는지, 당신이 오를 때조차 어떻게 양보했는지, 그녀의 감정 기복 앞에서도 당신이 얼마나 차분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신이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 여겼기에 한 번도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당신이 떠나버림으로써 그녀의 내면 구조는 무너져 내립니다. 통제의 패턴이 깨진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 따르면 상실은 변화일 뿐이며 변화는 자연의 기쁨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녀는 자신이 믿었던 확신에 찬 여자가 아니라 상처받기 쉬운 사람임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헌신이라는 신성한 것을 장난스럽게 대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기꺼이 내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것은 거의 혁명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했고 이제 그녀도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당신이 괜찮다고 말했을 때 그 안에 체념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당신의 차분함은 나약함이 아니라 선택이었으며 당신의 멀어짐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였음을 봅니다. 스토아 철학의 영웅은 박수를 구하지 않으며
자신의 온전함을 지킵니다. 당신은 관심을 구걸하거나 거절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켰고 그렇기에 소리쳐 사랑을 외쳤던 사람들보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더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동반자를 잃은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 곁에서 피어날 수 있었던 그녀 자신의 모습, 즉 거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영영 돌아오지 않고 고백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이어가며 웃음을 보이고 난 괜찮아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언가는 확실히 변했습니다. 그녀는 침묵의 무게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부재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분노가 아닌 지침에서 비롯되었기에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그 부재는 과거 따뜻한 보살핌이 있던 자리에 고요히 자리 잡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진정한 만남이란 영혼이 가면을 벗고 서로를 마주하기로 받아들일 때 일어난다고 썼습니다. 당신은 온전하고 진실하게 다가갔습니다. 반면 그녀는 욕망과 자존심 사이에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게임도 소란도 없는 이 희귀한 사랑이라는 선물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지 당신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루어질 수도 있었던 미래를 생각하며 향수를 느낍니다. 가장 순수한 사랑은 화려한 쇼를 요구하지 않으며 오직 쌍방의 교감만을 필요로 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내어줄 줄 몰랐습니다. 이제 당신은 없기에 그녀는 더 이상 닿을 곳 없는 질문들과 죄책감, 경외심을 안고 오래된 예술 작품을 감상하듯 당신의 부재를 바라봅니다. 그녀가 느끼는 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무력감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잃고 나서야 당신과 사랑에 빠졌고 온전한 자신을 지켜낸 당신은 스스로를 구원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열정적인 분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댓글에 나는 교훈을 끝마쳤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속 성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진실하고 더 강렬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곧 다시 만나겠습니다.